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어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어쩜 저렇게 말을 멋있게 하지?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드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다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봐주신 덕에 좋은 댓글들,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댓글들, 그리고 필요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주시면 지금 제가 출간한 책,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대화하는 법, 또는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는 목소리의 비밀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많지 않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남겨주시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테마는요. 정말 이 시대에는 얼굴이 예쁘다, 멋지다 보다는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어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어쩜 저렇게 말을 멋있게 하지? 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보다 말이 더 아름다운 방법을 좀 짚어보려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얼굴보다 말이 더 아름답게 얘기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냥 칭찬하거나 애교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예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소개팅을 한 일인데 그때 이제 남자분 한 분을 만나서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뭐 외모적인 부분들보다도 말이 더 잘 통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쯤 되어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긴급하게 회사로 돌아오라는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서영 씨,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 급하게 가봐야 해서 오늘은 제가 못 데려다 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 원래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예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더 호감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호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잘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얼굴보다 말이 예쁜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통계적인 부분들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이나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저 사람이 얼굴보다 왜 말이 매력적일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찾았을 때의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는 물음표를 잘 던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보다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모든 부분들의 언쟁은 아니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딱 귀를 막아버리고 경청하지 않거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의 말에 경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보다 경청은 하되 조금 더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궁금증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어떤 부분들을 느끼게 하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참 많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구나. 나를 주시해주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털어놓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매력적인 사람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대신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어투를 쓰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저 사람 참 말을 예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존중의 표현을 잘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인데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혼의 이유가 대화 방법의 차이다 라는 통계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의 기본은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존중의 기법 중에 하나가 저는 스피치 스킬 중에 여러분들에게 쿠션화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죠. 쿠션화법. 약간 쿠션처럼 말랑말랑하게 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저기 볼펜 좀 주시겠어요? 보다 죄송하지만 저기 볼펜 좀 주시겠어요? 라고 죄송하지만 이라는 쿠션 언어를 좀 써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영씨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그 부탁을 선뜻 들어드리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쓸모있는 이 스피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호기심을 느끼실까라고 했을 때 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